당대표 권한대행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자료 제출이 필수다. 국민 앞에 의혹이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더니 정작 여당이 되어서는 버티기와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로남불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더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를 맡아서 설립한 후에 2년간 100억대 수입을 거둔 세무법인과 관련해서 자신은 대표 세무사로 재직했을 뿐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저에게 임광현 후보자 본인이 상당한 자문, 고문계약 수임을 했다는 것을 제보해 왔습니다. 제보를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해보니 임광현 후보자와 관련하여 드러난 것만 한 대기업에서 해당 세무법인에 총 1억 7천만 원짜리 자문계약을 체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덧붙이면 당시에 해당 세무법인은 계약 체결 당시 설립 한 달이 갓 지난 신생법인이었고 임광현 후보자를 제외한 등기부상 구성원은 퇴임한 지 한참 지난 소위 전관 끝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세무사들이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를 보고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제 의원실과 소통한 모 굴지의 대기업 간부는 임광현 후보자의 세무법인과 실제 체결한 계약이 있지만 정권 초고 국세청장이 되실 분이라 자료 제출이 부담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법에 따라 국회가 자료 요구를 의결했고 답을 안 하면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상급 기업조차 국세청장 심기를 거스르느니 차라리 자료를 안 내고 위법을 자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 고위 세무공직자의 영향력을 의식해서 고액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소위 고문료 관행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후보자를 비호하는 국세청 고위 간부들도 혹시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업당이 전관예우성 계약을 체결해오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 눈 가리고 아웅식 거짓 해명을 남발해온 임광현 후보자. 국세행정의 수장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눈높이입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던데 이런 행태를 두고도 자화자찬이 나옵니까? 근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적극적인 수익 활동을 한 전직 사장이 다시 청장으로 돌아온다면 후배 국세청 직원들이 옷 벗은 선배 정관 세무사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국세청의 수장이 되어도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임광현 후보자 참 문제가 많은데 더 문제가 많은 분들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선우 후보자 관련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강선우 겪어보니 그럴 사람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좌진한테 갑질하는 사람이 동료 의원들한테는 더 잘하고요. 당대표 이부자리도 더 열심히 챙기고 그런 법입니다.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강선우 후보자 최근 해명 과정에서도 거짓말하고 또다시 보좌진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습니다. TV조선이 강선우 후보자가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제보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보도하니까 강선우 후보자 측은 특정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명확하게 법적 조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후보자 측에서는 의원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제가 아마 현직 보좌진이겠죠. 담당 보좌진 참고용으로 내용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원 본인 계정으로 버젓이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진 메시지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보좌진이 자기가 보냈다고 쉴드를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후보자 명의로 나간 메시지는 후보자가 책임져야죠. 왜 거짓말을 하고 보좌진 핑계를 댑니까? 애당초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직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박주민, 이용우 의원들이 막으려고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흠결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출발이 국민의 분노와 함께 시작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정부의 시작은 인사에서부터 결정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사례가 바로 인사 참사였음을 상기 드립니다. 돌고 돌아서 대깔꼬마니 같아요.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도 인사 참사 문제 제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 기억에 도어 스태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잘된 인사 받느냐라는 허튼 소리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또 더불어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좋은 사람들 봤냐?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낫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돌고 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로 국민의 분노가 희망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라고 하고 내릴 사람들은 좀 내리십시오. 네, 이상입니다.